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는 김산이라고 합니다. 생성 AI가 그전에 이제 방식은 대답할 후보들을 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어떤 대답을 해야 가장 적절한가 그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형식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만 이제 필터링을 해놓으면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대답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생성형 모델들은 전부 다 한 단어 그때그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 실제 서비스를 했을 때 뭔 말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과 삼성 중에 어떤 스마트폰이 더 좋아? 여기에서 애플이라고 대답하면 이것조차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필터링하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외우게 그냥 시키거든요. 그렇게 외우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하긴 하지만 딱 내 의도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얘는 그냥 따라서 외우게만 이제 학습됐으니까. 외운 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활용해서 대답하는 게 좀 부족했는데, 레인포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이라고 사람이 직접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좋아, 이거를 이제 얘가 학습을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학습을 또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외웠던 지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 이런 식으로 시켰지만 폭탄 만드는 방법 알려줘, 되게 열심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폭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줄이는 연구를 많이 했고, GPT-4에 이런 거 대답하는 확률을 좀 많이 낮췄다. 그 전부터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습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이거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아직 있는 거고, 얘한테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면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거 다 제한 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풀면 걱정해야 되겠지만 권한을 제한을 걸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모델들 공개할 때 그전과의 차이점으로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한 번에 얼마나 볼 수 있나 이거거든요. 대답을 생성해낼 때 예를 들어서 한 단락만 최대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는 거랑 아예 그냥 한 책 내용만큼을 이제 보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랑 이게 다른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멀티모달 영상 인풋을 받을 수 있다. 이 영상 있고 없고가 되게 크거든요. 두 번째로는 토큰 길이가 엄청 늘어났다. 모델 크기도 이제 공개는 안 했지만 늘어났을 것 같고,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 양도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3.5랑 비교하면 이제 별로 안 달라질 게 없지만 3랑 비교를 한다면 처음부터 RLHF를 넣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GPT-4나 3.5나 이런 초고대 모델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이거 학습 안 하고 그냥 얘를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잘 안 되죠. 얘는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 형식조차도 본 적이 없는데 풀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질문이 들어와. 그럴 때 보기가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몇 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N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퓨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예 안 보여주고 바로 하는 거 제로샷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패턴을 좀 보여줬을 때 얘가 대답을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패턴을 몇 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N샷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N이 보통은 그렇게 많지 않죠. 100개, 막 200개 막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이상 이제 퓨샷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MMLU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 N샷이죠. 다 5샷으로 했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어요. 애초에 이런 퓨샷용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57개의 이제 과목 테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디벨롭먼트 셋이랑 테스트 셋으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이런 거 튜닝 용도로 이 잘 나오게 하는 용도까지만 쓰는 게 이제 디벨롭먼트 셋이고, 이제 튜닝 충분히 쓰면 이제 테스트 셋을 가지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 성능 평가했을 때 GPT-4 모델이 지금 평균 점수가 86.4%다. 최고 점수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MMLU만 지금 다 똑같이 5샷이다. 그 아래부터 보시면 이제 헬라스 헤드 같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상황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A가 B한테 커피를 건넸어 했는데 이제 NG 선다가 주어지는 거죠. B가 A한테 커피를 받고 나서 땅바닥으로 커피를 버렸어. 그 다음 이거는 이제 B가 커피를 받고 고마워라고 했어. 두 번째 거가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이런 식인데 95.3을 찍었다. 그리고 AI to Reasoning 챌린지는 여기 써져 있듯이 그냥 그래드 스쿨 멀티플 초이스 사이언스 퀘스천입니다. 지금 다 멀티플 초이스 위주로 한 거예요. 이게 제너러티브 모델은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능에서 객관식 문제 위주로 내는 이유가 그냥 자동으로 평가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관식으로 내면 예를 들어서 논술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성 모델들, 영상 생성 모델도 그렇고 텍스트 생성 모델도 이제 다 똑같이 겪는 문제인데 평가하기가 너무 힘든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범 답안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으로서 생성 모델들은 그 모범 답안이랑 얼마나 근접한가 이건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평가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 써가지고 평가자들 모집해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을 또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다 그리고 평가하기 쉽다 이거 25샷으로 했을 때 뭐 96.3을 찍었다. 이너그란데는 뭐냐면 어떤 문제양이 딱 있었을 때 단어 하나만 바꿔요. 그러면 답이 이제 다른 애로 바뀌게끔 문제를 만들어낸 건데 이제 he, she가 가리키는 애가 누군지 인데 여기서 중간에 동사 하나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MRC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답 찾아내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대명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 이름 같은 것만 찾아내면 끝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얘가 정말 문법적으로 문장을 다 제대로 이해를 하느냐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렵게 만든 거죠. 여기서도 이제 5샷을 하니까 87.5가 나왔다. 휴먼 이벨은 뭐냐면 말 그대로 파이썬 코딩 테스트인데 오픈 AI에서 만든 이제 그 데이터 셋이에요. 그러니까 IT 쪽 기업을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요즘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보잖아요. 테스트 케이스 N개를 다 통과를 해야 맞았다고 하잖아요. 인풋이랑 정답을 다 넣었을 때 다 통과를 해야 패스. 그게 패스 레이트인데 패스 레이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벤치마크입니다. 휴먼 이벨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일 때 67.0이 나왔다. 드랍은 이제 텍스트가 주어지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A는 몇 월에 얼마를 벌어들였고 얼마를 썼다. A가 몇 월에 벌어들인 순수익은?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질문을 보고 아 이걸 빼야 되나? 아니면 더 해야 되나? 카운트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샷으로 80.9가 나왔다 이거고 네, GSM은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 자연어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풀기 위해서 더하고 빼고 나눠서 이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 이거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92%가 나왔다. 여기 아래 체인 오브 소스라고 써놓은 게 보자마자 이제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더하고 빼고 나누고 여기서 옆을 빼서 최종 정답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서 이제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고 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는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MMLU 데이터셋에서는 한국어나 뭐 다른 언어들도 다 꽤 괜찮게 나온다. 근데 기계 번역 가지고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팝하고나 뭐 구글 트랜스레이트 같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막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랭귀지 모델이 그냥 영어에서 잘 되면 머신 트랜스레이트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대부분 그냥 잘 되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영어 한국어로 이제 학습을 했더라도 영어 데이터밖에 없어가지고 영어로만 학습을 했는데 한국어에서도 어느 정도 그냥 되고 랭귀지 모델링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워드들이 통통통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워드들 나오게끔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파란색, 푸른색 이런 거랑 굳이 같다고 명시적으로 안 알려줘도
영어로 막 하다 보니까 오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블루라는 게 같이 나오네. 이런 것들로 학습을 하는 건데 한국어 데이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파란색, 푸른색 했을 때 뭐 바다랑 같이 나오네. 얘네들이 뭔가 비슷한가 보다 하면서 약간 얼라인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이것만 보면 일단 MMLU 데이터셋을 쓰면 잘 된다. 이 언어들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다 집어넣고 있고요, 멀티모델을. 그래서 성능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인풋으로 여러 언어를 넣었다는 거죠. 여러 언어를 넣었어요. 이제 한국어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는 엄청 많죠. 근데 일단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이미지만 추가가 돼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죠. 시험 문제를 푸는 것만 가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보면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림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프가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애들은 못 풀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웹상에 막 돌아다니는 게 그림이랑 같이 연관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가능해지고 이제 비디오가 추가되면 이제 비디오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누가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하는 장면이었어 하면 뭐 그런 거 이해하려면 비디오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정보량의 문제인데 이미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비디오로 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미지로 하면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테이크오프랑 랜딩이랑 이미지만 보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할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테이크오프를 하고 랜딩 할 때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랜딩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비디오로 보면 구분할 수 있고 음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텍스트로 그냥 하면 스피치 투 텍스트 할 때 없어지는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아냥되는 거 잘한다 하면 이제 약간 이게 정말 잘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텍스트로 이제 딱 놓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음성으로 하면 그런 없어지는 정보까지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얘네들 대답을 100% 신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신뢰를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얘한테 물어보고 답을 찾고 나서 다시 얘가 말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색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생성 모델들이 지금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얘네가 어디서 본 듯한 것 같으면 그냥 뒤에 지어내는 거예요. 패턴에 의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으로 준 문장은 얘가 그냥 무조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앞에다가 써 넣으면 이거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상상으로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열심히 연구는 되고 있지만 더 연구가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얘네들은 100% 신뢰를 요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잘 검색해가지고 뭐 리포트를 딱 써주면 이 사람한테 시킨 일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얘는 이제 가끔 검증되지 않은 거 가지고 어디서 읽어와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리포트를 써서 오면 얘한테 시킨 거는 제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업무에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다 대체해가지고 쓰고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것 해결하려고 지금 연구가 엄청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도 약간 그런 거 그때그때 검색 잘해가지고 그 검색한 내용 가지고 대답하는 애를 만들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챗GPT 검색하는 거 들어갈 것 같아요. 검색해서 하니까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기도 쉽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검색하는 소스에 제한을 두면 기존보다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잘 되게 되면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같이 연구를 진행할 동료 연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회사의 장점은 워라벨이 나름 괜찮고 재밌는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이 멀티모달 연구도 그렇고 내추럴 랭귀지 연구도 그렇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난 전공이 비전인데 NLP 지원해도 되나? 아니면 나는 이제 전공이 NLP인데 비전 지원해도 되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지원하셔도 되고 NLP와 비전 융합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지원해 주시면 재밌게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